군자국의 비밀. 이번 시간에는 기자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좋게 기록한 것은 산해경, 해녀경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의 고조선과 다릅니다. 중국 대륙 기준 동해는 황해이고 그 안쪽이라 했으니 천진 쪽이 됩니다. 만주라면 대왕 동경에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내경 내용을 보시죠.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조선 천독이다. 그곳 사람들은 물에 의지해 살며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자에 나오는 발조선처럼 천독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해석자마다 번역이 다릅니다. 교원사화에는 천독을 하늘이 기른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교원사화 글을 보면 천독은 하늘이 기른다는 뜻이다. 천독 육야라고 나와 있죠.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독독 거북대라고 되어 있고요. 뜻을 보면 여기 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으로 썼다는 것이죠. 천독을 천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축을 찾아보면 천축은 보통 인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인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조선이 인도 쪽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도탑다, 도탑게 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천독이 기르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이 기른다. 이거는 하늘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인정이 많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화로 날조되어 온 신시 단군조선사 연구 김종서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58쪽에 봐도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을 다스리고 기른다 라고 천독기인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같은 누가? 천신이, 하늘이.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 등의 물 가까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지금의 중국 동쪽 바다인 발해, 황해, 동해 안쪽 땅 중에서 북쪽 바다, 즉 발해의 모퉁이 지역을 국호로 조선이라고 일컫는 국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지금 구글 지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황해잖아요. 옛날엔 여기가 육지였어요. 그래서 상전벽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뽕나무 밭이었는데 바다로 변했다 이거죠.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이제 바다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평균 수심이 제일 낮은 바다에 속하잖아요. 원래 육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산해경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있는 거는 바뀐 지역에 맞춰서 다시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라고 한다면 산동반도 기준 동쪽 바다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황해를 가르치고, 북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고비 사막 쪽이었어요. 지각 변동 전에는 고비 사막 쪽이었는데 고비 스몰 하는 거 보니까 이쪽이 고비 사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는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 보면 사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북쪽에도 바다 있었고 서쪽에도 바다가 있었어요. 지각 변동되면서 다 육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고비 사막이 북해였다가 지각 변동되면서 북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생긴 황해 바다에서 지금 이쪽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갈라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쪽을 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해경 다시 보면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동해, 황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의 안쪽, 바깥쪽이 아니죠. 안쪽이고 북해의 모퉁이니까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진 쪽이
조선의 위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쪽은 지금 바다에 접해 있죠. 그리고 또 황하라는 강이 있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물에 의지해 살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환단고기 같은 데서 말하는 단군조선 만주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만주에는 벌판이에요. 그쵸? 바다 가려면 한참 멀리 가야 되고 강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큰 강이, 황하 같은 큰 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 만주의 단군조선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조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사기집회 권 115에도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조선은 현재 하복성 북경 유역을 흐르는 조백하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백하 부근이어서 조선이라고 이제 이름이 땅 이름이 지어졌다 이거예요.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고요. 여기 2016년 8월 22일 기사에 조선 단군의 산하가 어째서 대륙에 있는가 김봉렬이란 분이 쓴 글이 있어요. 여기에도 봐도 고조선의 산수는 하복성 북경 지역을 이루는 조백하이다 라고 했죠.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조선하에서 유래한 듯 하복성 북경 지역에 조선하가 흐르고 있어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선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갈석사는 원래 여기 있는데 이분은 또 여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산소 관련 사료를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놨어요.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은 여기 가서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조백하라고 나오죠. 예, 백하하고 조하가 합쳐져서 조백하가 되고 연경이 나와요. 사기집회에 있는 글을 잠시 보죠. 조선열전 제55 해가지고 조선에는 습수, 열수, 산수가 있다. 세 강물이 합해서 열수가 된다. 낭랑과 조선은 여기서 이름을 취한 것 같다. 조선왕 위만은 고로 연나라 사람이다. 연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연나라 지도예요. 보면 여기 지금 북경, 영경 쪽에 있죠. 조백하가 있는데 연나라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확장을 했죠. 기자조선 땅을 이철리 빼앗으면서. 그러면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위만조선도 어디 있어요? 그 북경 쪽에 있었던 거예요. 천진 쪽에. 위만조선도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에 세워졌고 진위 논란에 휩싸인 한사군도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군은 뭐 워낙 그 이야기가 많은데요. 한반도에 있었다는 설은 아닌 것 같고 북경 쪽, 연나라 쪽 그쪽이 맞는 것 같고 아예 그것도 부정하고 뭐 내륙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이종호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246페이지를 보시죠. 중국의 수경주는 폐수는 낭랑 노방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임폐현을 지나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낭랑군이 평양지역에 있었다면 폐수가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한사군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책에서도 역시 그 천진 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산해경의 동해는 황해이고 북해는 황해의 북쪽 바다로 발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백하가 흐르는 천진과 북경 일대가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만조선도 여기라는 거죠. 강가와 바닷가에 살았기에 물에 의지해 산다고 한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물에 의지해 살았다는 기록은 한국에는 없지만 논어 옹야의 설명을 보아도 물을 좋아하는 조선을 군자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논어에 이렇게 써 있죠. 아는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자, 군자국은 산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랑이를 뭐 기르고 다녔어요. 그렇죠?
여기는 물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바다하고 강에 살았으니까요. 자, 산해경 해외 동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해외의 동남쪽 귀퉁이에서 동북쪽 귀퉁이에 이르는 지역, 군자국이 그 북쪽에 있다.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찬다. 짐승을 먹고 큰 호랑이 2마리를 부린다. 라고 써있죠. 자, 해외라고 그랬죠. 여기는 해내고, 그쵸? 이쪽은 해내고 이쪽은 해외예요. 그렇죠? 해외의 동남쪽, 동남쪽에서 동북쪽, 요쪽이죠. 이쪽에 군자국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근에 북쪽에 군자국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군자국이 그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천리씩 해서 요 범위라고 했잖아요. 한반도하고 지리산까지 요 범위가 이제 군자국이라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선은 천진 쪽에 있으므로 해내이고 군자국은 한반도와 만주이므로 해외 동쪽과 대왕 북쪽에 있으니 위치가 전혀 달라 서로 별개의 나라임에도 군자국을 애써 지으려고 군자국이 조선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나라 제약사학자들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조선이라는 기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조선은 해내인 천진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노나라가 있던 산동반도에서 공자가 뗏목이라도 타고 가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시 구글 지도 보시면 노나라는 이쪽에 있었어요. 산동반도 쪽에 제나라하고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조선은 여기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하러 뗏목 타고 가요?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쵸? 근데 군자국은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서는 바다를 건너는 게 빠르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뗏목이라도 타고 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설문해자 강의 설명에 군자 불사지국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노자항과 노노공여장의 기록을 참고하여 공자가 뗏목을 타고서라도 가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동의만 큰 것을 따른다. 큰 것은 사람이다. 이는 인이다. 인이라는 거는 공자가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육아의 제일 큰 덕목이에요. 근데 동의가 인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진이는 장수하니 군자 불사지국에 있다. 공자왈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구유에 가고 싶다.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아갈까? 라고 함이 있었다. 라고 써있죠. 자,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해서 칭송을 한 거죠. 원래 명칭은 뭐였다고요? 중국 또는 중한국. 은나라가 망하고 기자가 조선을 세울 때는 난하부터 요령성 쪽에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고죽국도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국사 연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어요? 전부 다 고조선이라고 하니까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니까 고죽국은 당연히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중국 기록엔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기록에는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요동적 만주에 물론 환단곡에는 나옵니다. 요동적 만주에 기자가 조선을 세울 수 없었다고 봅니다. 고죽국이 있으니까 요동 동쪽에 만주에는 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해내경의 위치 설명이 정확해 보입니다. 사기정이 권 28에는 고죽국은 은나라 때 제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내현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오래돼서 이미지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래도 안 됐네요. 2016년 건데 이미지가 없네요. 그 책 158페이지에 고죽국은 고조선 시대에 북경 근처에 있던 지금의 나나 동부 유역에 있었다 라고 하죠. 이분은 이제 고죽국이 고조선 동쪽에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 서쪽에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조선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조선을 지지하는 강단사학자와 제한사학자들은
고조선을 만주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 소시안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그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왔다라는 걸 부정하고 이주 세력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 주장과는 많이 다른 책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책에서도 고죽고기 판도는 나나 하류와 대릉아 중류 그리고 그 이북까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으로부터 고조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주장은 그 군자국이 있었고 그 서쪽에 이제 고죽국이 있는데 그 고죽국은 은나라의 제후국이죠. 또 은나라는 다시 그 군자국이 제후국이고 그렇죠? 고죽국이 은나라 그 군자국의 직접 제후국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기록이 이걸 바꿔놨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아무튼 은나라는 군자국이 제후국이기 때문에 고죽국이 은나라의 제후국이든 군자국이 제후국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있기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군자국이 사방 천리 총 2천리가 이제 그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넓게는 만리라고 했잖아요. 그 만리 영역 안에 고죽국도 들어가고 은나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이 이제 천진 쪽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기 소진열전에는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동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록 때문에 이제 고조선이 만주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조선은 고조선이 아니고 단군조선이 아니고 기자조선이란 말이에요. 산해경 해내북경에 있는 조선의 위치와 같습니다. 산해경 해내경에도 있고 해내북경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위치 설명 같아요. 근데 이거는 춘추전국시대 연나라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 지도가 이제 국경이 바뀐 다음 후대에 첨가된 기록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오죠. 조선은 열왕이 동쪽으로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열왕은 연나라에 속한다. 라고 나와 있죠. 산해경, 해내경의 기록은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로 보고요. 해내북경의 기록은 서력전 664년 고죽국이 멸망한 다음 기자조선이 고죽국 영토로 확장 또는 이동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연나라의 초기 기자조선의 영토 이천리를 빼앗긴 다음인 후대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이 됐다 이 말이죠. 아까 본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373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명이 있는 청동기는 상말 조초의 청동기 유적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근문 동기 가운데 하나로 상말 조초부터 춘추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작된 것으로 산동성 관내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산동성 동남쪽이 당시 귀족 집단의 근거지였을 확률이 높으며 이들이 요령성 객자연 일대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귀국의 한 집단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자, 고고학적으로 청동기를 통해서도 제가 말하는 것이 입증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위치가 이동을 했다 이거죠. 자, 회남자 시치곤에도 나오는데요. 갈석산을 지나 조선이 있다고 하니 연나라 동쪽이란 기록과 일치를 합니다. 근데 위치가 이동된 다음에 기록이에요. 조선을 지나 대인국을 지나 부산국이 나온다고 한 설명으로 보아서 기자의 조선은 영토가 많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죠. 왜? 옆에는 연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고 바로 또 대인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동된 다음에 이천리 빼앗기고 나서는 기자조선 영토는 얼마 안 됐었다라고 보는 거죠. 동쪽 끝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통과해 라고 회남자에 나옵니다. 회남자 인간론에도 나오는데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동쪽으로 조선에 연결되었다고 하였으니 변동된 기자조선의 위치는 산해관을 넘어 요동지역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사 예지에 요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기자조선이 요동지역임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됩니다. 여기서도 단군조선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 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세운 거예요. 중국 족속이 아니에요. 요 나라는. 그런데도 단군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기자의 8조를 언급했으니 조선은 기자조선이 됩니다. 요 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 근본했으며 기자의 8조의 가르침과 풍속을 보존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 8조는 그 군자국 때 그 천번 8조라고 있어요. 8조 대고라고도 하고요. 그 교원사화에도 나오고 대전교 경전에도 있는데 단군색인가 거기도 있죠. 그것이 이제 기자한테 전해진 것 같아요. 이제 군자국의 역사가 지워지면서 기자의 8조라는 이야기만 남은 거죠. 요사 지리지에도 현재의 랴오닝성 요양시 예. 제가 지금 방금 발음이 잘못 나왔는데요. 랴오량시 여기 있어요. 단동에서 약 북쪽 서쪽으로 약간 기울게 있죠. 동경요양부가 조선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동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다. 단군조선이 아니고 기자조선이에요.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주자 기자는 조선으로 갔고 이로 인해 그를 봉해주었다. 지금 여기에는 기자가 그 천진 쪽에 있었다. 초기 기자가 천진 쪽에 있었다. 그게 빠져 있어요. 왜? 위치 이동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나 봐요. 거의 나중에는 이제 랴오량시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 기록만 이제 전해졌나 봐요. 8조의 가르침을 만들고 예의를 숭상하고 저저쩌고 하죠. 그래서 40여 세를 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40여 세를 전했다는 거는 기자조선도 상당히 오래 갔다는 얘기예요. 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배구전 열전에 기자조선이 고죽국 위치였고 후에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고 하니 천진부군의 초기 기자조선이 고죽국으로 영토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의 영토는 원래 고죽국이다. 주나라 때 기자에게 봉했었다. 라고 써 있어요.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368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자족은 상나라를 떠나 그 일부가 요서 지역으로 이동하여 백이와 숙제의 나라인 나나하류의 고죽국 근처에 한동안 정착했는데 그것이 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 기자조선의 위치 이동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다르게 보면 고죽국의 영토가 천진에서 요동반도까지였는데 기자가 고죽국의 서쪽에 해당하는 천진부근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는 북경까지 진출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고구려가 북경까지 진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아까 고구려의 영토는 원래 고죽국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고죽국이 그 북경까지 이어졌고 나중에 이제 그 기자가 조선에 이제 정착하면서 고죽국의 일부를 이제 차지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고구려가 북경까지 진출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평안남도 덕흥리에 있는 유주자사 진의 고분밖에 와서 확인되죠. 그래서 초기 기자 조선의 위치는 천진 부근이 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인터넷 검색해보면 유주자사 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블로그에서 발췌를 해봤어요. 유주자사 진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무덤이죠. 그 고분에는 이런 벽화가 있어요. 이 벽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이러더라 이거예요. 우린 고구려가 여기 있었다고 배웠는데 왜 여기를 관할했다고 무덤에 나오냐 이거죠.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 기자조선에 있던 이 지역이 아까 고구려 땅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시춘추에 유주는 연나라에 속한다고 하니 북경 일대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유주는 아까 유주자사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자, 구주란 무엇인가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이렇게 북쪽을 유주라 하며 연나라이다 라고 여시춘추에 나오는 거예요. 삼국지 위서 한전에 연나라가 조선 서쪽을 공략해서 이천리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뭐 단위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대 단위로 본다면 대략 산동성 서쪽에서 단동까지 거리이므로 연나라 지도에 보이는 대부분의 영토에 해당합니다. 아까 연나라 지도 보셨죠? 그게 이천리 정도 되는 거예요. 초기 기자조선의 땅과 고축국 영토 대부분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때가 연나라 소왕 때이므로 서략전 312년 이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연나라의 이천리 땅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기자조선은 영토가 큰 나라였을 것입니다. 양서 여기에 기자조선이 제일 컸다라고 나온대요. 동이 나라에서 조선이 큰데 기자의 교화를 얻었다. 그래서 조선이 기자조선이다 이 말이에요.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사기 화식열전을 보아도 이천리를 빼앗긴 후에 조선은 요동에 있는 작은 나라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오환, 부여, 예맥, 진번, 흉노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었죠. 빼앗긴 다음에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냥. 오한은 동호가 망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한산에 모여서 오한족을 이뤘다고 하는데, 오한 역시 우리 국사연패에서 빠져있죠. 왜 그래요? 고조선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에 고조선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도 고조선이나 기자조선이 아닌 위만조선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록에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자국에 대한 기록은 많다고 했죠. 사기 조선열전은 위만조선에 대한 기록이다. 어디에 나와요? 우리 고대사라는 책 120쪽에 나와요. 윤내현 님이 쓴 책이죠. 조선이란 명칭 때문에 사마천이 우리 역사를 사기에 실은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마천은 위만조선을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 역사의 일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단군의 조선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만주에는 이미 여러 나라가 있어서 조선을 건국할 땅이 없었습니다. 고조선이 있어야 할 땅이 없다 보니 수많은 고대 국가들이 모두 가상의 고조선의 영토 안에 있던 정치 집단들로 묘사하게 되면서 고대 국가들이 국가 연표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 문헌에 확인되는 고조선 안의 정치 집단을 보면 하면서 이 나라들을 전부 다 고조선에 속한 국가로 보는 거예요. 왜? 고조선이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한테는. 근데 이거 다 뭐라고요? 군자국이 만방을 다스렸다고 그랬죠? 만 개의 나라에 다 속하는 거야 이게. 물론 이제 부여는 군자국의 맥을 이은 나라죠. 정통 맥이죠. 부여는. 그래서 모든 상고사를 고조선으로 왜곡하다 보니까 기자의 조선마저도 고조선의 제후로 인식을 하는 오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기자는 어느 나라의 신하였을까? 중국의 여러 문헌에는 기자와 그 후손을 조선 후라 부르고 있다. 조선의 제후라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고조선의 제후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동시대에 당시에 그 고조선도 아니고 단군조선도 아니죠. 국가가 조선이잖아요. 기자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에요. 동시대에 어떻게 국명이 똑같은 나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자가 조선의 제후가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이 문장을 윤내현 교수가 쓴 건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독자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금 한 윤내현 교수의 주장은 일반적인 흐름인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과도 맞지가 않죠. 기자조선은 고조선이 아닌 군자국의 제국으로 봐야 합니다. 단군 세기에는 서략전
1114년에 기자가 조선을 왔다고 했지 조선을 건국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써놨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단군 조선도 아니고 고조선도 아니고 조선이라고 그랬죠. 기자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 옆에 조선이라고 같은 이름의 국호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환단고기에서는 기자 조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세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가 안 통하니까. 안 그러면 그 기존 이론대로 고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이러면 말이 되는데 동시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니까 기자조선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고조선 멸망보다 844년 전에 기자의 조선이 세워졌기 때문에 동시대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조선은 기자의 나라 이름이고 천재의 나라는 중앙국인 군자국이라면 동시대에 옆에 조선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고조선을 군작이라고 우기면서 연도에 문제가 생기니 기자조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정도전에 조선 경국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시조선은 단군조선이 아닌 기자조선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이시조선은 단군조선을 인정했으면서도 왜 단군조선 대신 기자조선의 대를 잇고자 했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기자만은 주나라 무왕의 명령을 받아 조선 후에 봉해졌다. 지금 천자, 명나라 태조예요. 그래서 명하여 말씀하시길 오직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이 이름을 근본으로 삼아 그대로 지킬만 하다. 이는 주무왕이 기자에게 명한 것처럼 천자께서 전하에게 명한 것이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시조선에서 국호를 뭘로 할까요? 하고 명나라에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으로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것이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봉한 것과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으로 택했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단군 조선을 이었다고 한 게 아니고 기자선을 이었다는 근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여태까지 살펴본 이런 자료를 보면 단군 조선은 의문스럽고 기자 조선이 천진 쪽 조백하에 있다가 요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연나라 때 이천리를 빼앗긴 이후로는 규모도 비교적 작은 고대 국가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단군조선은 없었고요. 기자조선은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확장되고 여기까지 확장됐다가 연나라한테 이쪽 이천리 땅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이쪽에 남아있다가 이쪽을 기반으로 요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자국은 평양을 중심으로 남쪽이 이제 지리산이고 요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죽국이 있었겠죠. 전부 다 군자국 제후국이에요. 은나라까지. 자, 오늘 기자국 조선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